굿TV가 방송 선교의 성지가 될 신사옥에서 나흘간의 천사후원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사회적 우려 속에 거룩한 방파제가 통합국민대회를 열고 국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즉각 구속하고 정관계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NCCK 차기 총무 후보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박승열 한우리교회 목사가 선정됐습니다. 지속 가능한 대안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굿TV가 오는 10월 후원의 달을 앞두고 천사후원 생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의 문을 열었습니다. 신사옥 GL타워에서 나흘간 진행되는 이번 생방송은 천사 후원자들과 함께 만들어간 감동의 스토리와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찾아간 발걸음의 기록을 전합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굿TV가 오는 10월 후원의 달을 맞아 천사 후원 생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의 문을 열었습니다. 1일차 생방송에선 국내 1호 희소병으로 굿TV 사랑은 강물처럼에 출연한 지혜온 어린이 가정이 출연해 회복의 스토리를 전했습니다. 지난 4개월여 후원 방송을 준비한 굿TV 전 직원들의 수고가 고스란히 담긴 한편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한 천사 후원자의 감동적인 스토리도 전해졌습니다. 어려웠던 유년 시절을 거쳐 목회자가 된 후 교회 개척을 위해 모아뒀던 재정을 굿TV 주춧돌 헌금으로 후원한 김옥남 목사의 사연부터 노령연금과 노인 일자리에서 번 돈을 가장 먼저 굿TV 후원을 위해 전달한 최순례 권사의 이야기까지 모두 방송 선교 후원과 선교사 쉼터 조성을 위한 소중한 동력입니다. 그 소리에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가슴이 그냥 쿵 하더라고요. 제 속에. 그래서 목사님 작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해야 할 것 같아요.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천사후원 생방송이 진행되는 굿TV 신사옥 GL타워는 3만 명의 유동인구가 오가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성지로 거듭날 이곳은 2층은 방송 스튜디오로 사용되며 3층은 콘서트홀을 갖추고 개척교회에 무료로 개방하는 등 열린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뿐만 아니라 17층 10개 호실은 선교사 쉼터로 조성해 한국을 찾는 선교사들에게 쉼을 제공하며 방송 선교 성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계획입니다. 굿TV가 이 같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많은 이들의 후원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매월 정기 후원 2만 원과 우리의 기도가 모이면 이곳에 반드시 아멘. 하나님의 아멘. 복음을 만방으로 퍼뜨릴 방송 선교 성전과 우리 선교사 쉼터가 굳건히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날 후원 방송에는 누적 다운로드 수 600만 건을 넘어선 온라인 성경 필수 어플리케이션 바이블 애플의 국내외 사용 후기도 전해졌습니다. 천사 후원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굿TV 천사 후원 생방송은 29일부터 나흘간 매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이어질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배보경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와 교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거룩한 방파제가 통합국민대회를 열고 국가와 다음 세대를 지키겠다고 외쳤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국민의 62%는 동성결혼에 74%는 수술 없는 성별정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직결돼 사회적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를 두고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거룩한 방파제가 통합국민대회를 열고 국가와 교회를 위한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참석자들은 가정과 사회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전 다음 세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이 받을 영향이 생각되면 좀 먹먹하더라고요. 마음도 아프고 단순히 종교적인 것에서 떠나서 사회와 이 가족 안에서도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성별정정을 반대하는 의견까지 막을 수 있다는 우려에 법률가들은 신앙뿐 아니라 기본권까지 침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경이 제약으로 정한 동성애와 성전환을 옳다고 하고 제가 아니라고 거짓말합니다. 동성 성행위와 성전환 행위 등을 반대할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독재성을 가진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거룩한 방 파제는 성명을 통해 차근법과 관련 정책이 국가와 다음 세대의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구현하는 각종 법률안과 정책들이 가진 위헌성, 반민주성과 국가와 미래 세대에 초래할 재앙과 같은 해악들을 직시하고 이를 즉각 중단,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차별금지법뿐 아니라 낙태 전면허용과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 사회적 우려가 큰 쟁점에 대해 교계가 목소리를 낸 자리였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회와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한 교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환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최근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즉각 구속하고 정관계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신천지는 민주주의와 선거 시스템을 침해한 범죄 집단이라며 이만희 교주를 구속해 증거인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 신천지 외곽단체 근우회를 통한 정치권 인사들과의 접촉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자기 총무 후보로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박승열 한우리교회 목사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NCCK 인선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회의를 열었고 박 목사는 투표 끝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송병구 목사를 제치고 총무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인선위는 오는 10월 23일 열릴 제4차 정기실행위원회에 박 목사를 추천하며 제적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박 목사는 후보로 확정됩니다. 차기 총무는 오는 11월 정기총회에서 최종 선출될 예정입니다. 한편 박 목사는 한국교회 인권센터 소장과 이사장을 지냈고 4.16 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습니다. 대한교육의 현 주소와 과제를 짚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한교육이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해왔지만 심화하는 입시 경쟁과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대안은 무엇일까요?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교육은 지난 20여 년간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며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특히 종교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독 학부모들 사이에선 대체 교육을 넘어선 선택지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와 재정적 어려움은 여전히 대한교육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교육의 한계를 넘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존중하며 우리 교육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기반의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현실적 과제 또한 이러한 현실 속에 명지대학교 교육미션센터와 사단법인 글로벌 선진교육은 대한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선 현재의 입시 경쟁 속에 대한교육의 입지가 줄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극심한 입시 경쟁에서 비켜나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과 안목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한학교를 선택했지만은 대학 입시라는 거대한 바위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경우도 내실이 부족한 학교들이 난립하면서 대한교육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함승수 교수는 대한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선 외부 지원뿐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대한학교들의 극단적인 교육들, 극단적인 창조교육들, 그리고 극단적인 이념교육들에 대해서 대한학교가 스스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교육기관이 표준화됐다라고 하기보다도 어쨌든 내실화된 교육과정을 한편 기독 사립학교들은 최근 시행된 고교 학점제가 기독교 교육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안으로 교육 바우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세계 22개국 개혁주의 교단
아시아교회 지도자들과 서울개혁주의 네트워크를 출범하며 연합과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는 장봉생 신임 총회장의 첫 공식 일정으로 장 총회장이 제시한 7대 정책 중 하나인 개혁주의 세계화를 위한 리더십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구체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에 가장 먼저 다가오고 정리된 개념이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이날 참가자들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수용, 지역 교회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을 가슴에 새기며 국제 포럼과 공동 성명, 선교와 재난 사역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김제 죽동교회가 힐링 찬양 집회를 열고 지역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저스 찬양선교회 김영옥 찬양선교사를 초청해 찬양과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전하는 자리로 채워졌습니다. 이어 찬양과 익산 창성한교회의 특송, 예향 국악선교단의 국악 공연이 이어지며 참석한 성도들은 깊은 교감을 나눴습니다. 김제 죽동교회 강재천 목사는 이번 집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함께 연합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농촌을 살리는 미자립교회, 농촌교회, 또 개척교회를 살리는 귀한 일들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지저스 찬양성교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메인 공연을 이끈 김영옥 선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며 성도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수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행정기관에서는 이용 불편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전국 주민센터 곳곳에 각종 서류를 떼러온 시민들이 몰려들었지만 서류를 발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서비스는 모두 647개로 전수된 96개 시스템은 국정자원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존으로 이전해야 해 복구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논의에서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또 공소청 신설을 뼈대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휘부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내부 반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기증과 구토 증세를 이유로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12회 연속 불출석으로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기존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에 대한 해킹 시도가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5만 6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대비 166배 폭증한 수준입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복지부에 대한 해킹 시도는 5만 6,200건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의 질병은 물론 소득과 재산 정보 등을 보유한 만큼 보안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전국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도 총 수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전력 총 수요가 지난달 25일 104.1 기가와트로 추산돼 역대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0.5 기가와트 상승하며 역대 최대 사용량을 기록했습니다. 체감 물가를 반영할 실질 소득을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20대 청년층의 실질 소득 증가율이 전 세대 중 가장 낮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20대의 실질 소득 증가율은 연 1.9%로 모든 세대 중 가장 낮았습니다. 이어 40대 2.1%, 50대 2.2%, 30대 3.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귀성길과 귀경길 모두 추석 당일인 다음 달 6일
차량 정체가 절정에 이르고 8일 오후부터 평소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팀의 모빌리티가 과거 명절 기간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한 자료에 따르면 귀성길의 경우 다음 달 4일과 추석 당일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귀경길의 경우 추석 당일 정오에 가장 혼잡할 전망이고 7일에도 일부 혼잡이 이어지지만 8일 오후부터는 평소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과거 한국을 도운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의 자녀들이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프간 국적 A씨와 B씨가 인천 출입국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유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블랑의 예수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범은 차량으로 교회 정문을 들이받은 뒤 총을 난사했고 불을 지르고선 도주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수백 명이 예배 중이었습니다. 수사당국은 현재까지 2명이 숨졌고 8명이 크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 이번 사건을 미국 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표적 공격으로 보인다며 폭력의 유행병이 즉시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유엔이 10년 만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가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의 석유 수출은 금지되고 주요 은행의 해외 자산이 동결되며 국제 결제망에서 배제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미 이란에 대한 독자 제재를 유지하고 있었던 만큼 유엔의 제재 복원은 법적 정당성과 국제 공조 압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엔의 제재 복원에 대해 이란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고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란 의회는 NPT, 즉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군병력을 배치하고 필요시 전면 무력 사용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트루스 소셜에 국토안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전쟁으로 황폐화된 포틀랜드와 이민 세관 단속국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필요한 모든 병력 제공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흘 전 텍사스주 댈러스 이민 세관 단속국 구금 시설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구금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 외사판 공실 주임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28일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간 교류, 협력을 논의하고 일방주의와 패권주의 반대 등 사실상 미국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왕 주임은 이날 회담에서 우리의 책무는 양당 최고 지도자가 달성한 중요 공동인식을 잘 관철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라 밝혔고, 최 외무상은 중국과 다자 협조를 긴밀히 하고 함께 일방주의와 강권 정치를 저지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 3주 만에 다시 베이징을 찾은 최 외무상의 방중은 외무상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단독 중국 방문입니다. 중국이 연중 최대 휴가 기간, 국경절 연휴 기간인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여행과 고향 방문으로 연인원 24만 명 이상이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중국인의 국내외 관광도 증가할 것이라 전하며 러시아,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향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한국의 유통업계와 관광산업 전반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개입 논란 와중에 현지 시간 28일 치러진 몰도바 총선에서 친유럽 성향의 여당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개표율 93% 기준 마이야 산두 현 대통령이 이끄는 친유럽 성향의 집권당 행동과 연대당이 득표율 47%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약 3분의 1 정도의 국토에 인구 260만 명의 몰도바는 옛 소련에 속했다가 1991년 독립했으나 러시아의 간섭 의혹, 이웃국 우크라이나의 전쟁, 에너지 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정세 불안을 겪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중부 내륙과 경북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25도, 부산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디어 선교 후원을 독려하고 신사옥 선교사 쉼터를 안착하기 위한 굿TV 후원 방송이 1일차 생방송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후원은 미디어 복음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되는데요. 굿TV는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 강미력, 강윤구, 개봉금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굿TV 방송 선교 후원과 선교사 쉼터 마련을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